법인회사에 지입료를 내고 사용하는 번호판을 달고 있는데 불법 번호판으로 판명이 나서 그래 폐차를 하고 다시 그 차량을 끌고 다시 어딘가로 또 넘어가면 번호는 바뀌고 차도 차대 번호가 계속 바뀌겠죠. 아빠지 사장 나쁜 놈 세워가지고 한번 뒤안가 회사 사장으로 올려놓은 경우도. 브로커 자체만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하고 결탁하지 않으면.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효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이두입니다. 오늘은 화물차 운송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 거래를 추적했습니다. 박진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화물차 번호판에 관련된 제보를 받았다고요? 네, 제보받고 처음에는 저도 잘 믿기지 않았는데요. 현재 전국을 누비는 영업용 화물차 수만 대가 사실은 가짜 번호판을 달고 다니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짜 번호판이요? 네. 뭐 번호판이 위조라도 됐다는 겁니까? 네, 확인해 보니까 화물차 여러 대가 숫자는 같은데 숫자 앞에 서울, 경기 같은 지역 구분만 다른 복제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가 하면요. 차 번호에 등록된 차와 실제 운행되는 차량이 아예 차종이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차 업계에서 이 가짜 번호판이라는 것이 번호판 복제, 차종 바꿔치기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군요. 네, 더 황당한 건 운전하는 운송기사도 내 차에 이런 가짜 번호판이 달려있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보시겠습니다. 부산과 광주를 오가며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30대 김모 씨. 김 씨 차는 컨테이너를 싣는 트랙터 차종 10톤 화물차로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이 달려 있습니다. 운송회사로부터 빌린 번호판입니다.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은 개인이 아닌 법인, 그러니까 운송사업자에게만 허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한 1,800 정도? 지입료는 얼마? 지입료가 한 20만 원 정도. 또 조금 몇만 원 싸요. 그런데 석 달 전 경남 양산시청에서 예상하지 못한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김 씨가 달고 다니는 번호판이 가짜여서 운행을 정지시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갑자기 번호판을 떼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법인회사에 지입료를 내고 사용하는 번호판을 달고 있는데 이제 불법 번호판으로 판명이 나서 그거를 나중에 듣고 지금 번호판을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죠. 언제? 졸지에 가짜 번호판을 단 화물차 운전자가 되면서 1리터에 340원 정도 하는 정부의 유류세 지원도 끊겼습니다. 기름값만 한 달에 150만 원이 불어나게 된 겁니다. 차 할부금에 생활비까지 생계가 막막한 처지가 됐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생기름 떼고 다니고 있죠. 다 남들은 보조금을 리터당 뭐 얼마씩 보조를 받는데 저희는 그냥 제 돈 내고 대략 월에 100에서 150이요. 김 씨는 3년간 양산시에 정상적으로 차량을 등록하고 꼬박꼬박 세금도 내왔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허락했던 시청이 이제 와서 갑자기 번호판이 가짜라고 통보한 겁니다. 원래 그 번호판은 컨테이너 운반용으로 허가받은 번호판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양산시청하고도 많이 전화로 다툴 때 제일 화났던 게 너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내가 세금까지도 이게 보통 신차 출고해서 남바 번호판을 붙일 때 세금이 한 거의 1,000만 원 들어가요. 결국엔 양산시에서 세금도 받아 먹어놓고 정확하게 일 처리를 안 해서 나중에 피해는 우리가 봤는데 나중에 자기네들 하는 소리는 나는 모른다. 무조건 나는 모른다예요. 그렇다면 김 씨에게 번호판을 대여한 운송회사는 이런 내막을 알고 있을까? 부산의 운송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운송회사는 자기들도 번호판을 전남 담양의 운송회사에서 사온 거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화물차에 붙이는 문제없는 번호판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희들이 뭐 불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 진행이 될 때 불법이라고 의심만 됐다고 저희들 통보를 해서 그나마 저희들이 부인을 했겠냐고. 관에서는 10년 동안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갑자기 이게 불법 차량이다. 그게 난 너무 억울하다는 거지.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 등초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 원부를 확인해봤습니다. 차량 번호, 차대 번호, 트랙터로 표시된 차종, 명의 이전 내역 등이 정상적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등록 원부 어디를 봐도 가짜 번호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등록 원부도 정상이고 관할시청에서도 문제없이 차량 등록을 해주니 운송회사나 운송기사가 가짜 번호판을 구분하는 것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희들도 가서 몇 번을 가서 이런 이야기도 해봤지만 양산시는 어떤 면에서는 단호해요. 자기들은 그 서류상의 문제가 없었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운송회사 소유의 번호판 7개가 가짜로 확인됐다는 통보가 날아든 겁니다. 운송회사도 번호판 사오는데 쓴 돈도 날리고 그동안 지원받은 2억 원 넘는 유류세 지원금도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담양에서 왔는데 거기는 뭐 지금 연락할 수 있는 데도 없고 전혀 뭐 연락도 안 주어지고 또 뭐 다른 어떤 업체를 통해서 뭐 수소문을 해보니 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들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뭐 그냥 멘붕이 돼 있는 상황이죠. 스트레이트는 한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문제가 된 차량 번호판에 전산 자료를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시스템에서 경남 994로 시작하는 김 씨의 번호를 검색했더니 2013년 전남 994로 시작하는 번호가 경남 994로 바뀐 게 확인됩니다. 전남에 있는 운송회사가 경남 양산으로 번호를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문제를 확인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원래 번호였던 전남 994 번호의 기록을 더 찾아봤습니다. 원래 번호판이 달려있던 차량의 차종이 나옵니다. 레커. 그러니까 전남에서는 사고가 난 차를 견인하는 레커에 붙어있던 번호판이 경남으로 넘어오며 대형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트랙터 화물 번호판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견인차의 번호판 시세는 보통 1,000만 원, 트랙터는 그 5배인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누군가의 손을 거치며 5배 비싼 종류의 번호판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탁된 번호판을 단 화물차의 운송도 위법한 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일까? 담당 시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일을 발견도 못해서 힘들어. 이게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세탁이 계속 되니까 이게 뭐 몇 개 업체를 거쳐서 오다 보면 전산으로 보기 힘들어요. 이것도 이 업무를 우리도 담당자가 계속 1년마다 바뀌거든요. 진짜 이게 이 업무가 너무 어렵고 해서 직원들이 다 기피하는 사실 업무거든요. 이런 불법 가짜 번호판 피해는 전국적입니다. 서울 영등포, 인천 강화, 경북 포항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 급들을 샀는데 이제 이 포항시가 저에게 공문을 보내서 이게 불법 남바다, 감차 처분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나에게 불법 남바냐? 포항 나라에서 가면 국가에서 나에게 불법 남바를 줬느냐? 우리는 이거 가면 취득을 할 때 취득세, 등록세 다 납부를 다 하고 국가의 세금을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을 다 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스트레이트는 오랜 기간 화물차 운송업에서 일해온 제보자로부터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전문적으로 불법 번호판을 만들어 거래하는 세력이 2004년 이후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통계로 보면 2004년도 허가제 시행 전국적으로 트랙터가 27,000대였습니다. 지금 35,000대입니다. 8,000대가 늘어났는데 이 공급기준고시가 한 번도 변동이 된 적이 없으니까 정차가 늘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2004년 1월 국토부는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발급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며 신규 발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물차 공급 과잉으로 인한 운송료 폭락과 이에 반발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어진 물류 대란이 계기가 됐습니다.
허가제로 화물차 공급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제한해 화물업계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신규 화물차 번호판을 발급받기가 까다로워지자 마치 개인 택시 번호판 같은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를 운반할 수 있는 트랙터 화물차 번호판은 시세가 5천만 원 넘게 치솟았고 일반 대형 화물차 번호판도 3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번호판이 돈이 되자 차량 이력과 번호판 정보를 조작해 가짜 번호판을 찍어내는 업자들이 생겨났다는 설명입니다. 그거는 그래 처벌해봐야 운수사법 위반으로 가면 잘해봐야 벌금 2천만 원에 징역 2년이거든요. 그거를 먹은 돈이 얼마인데 그거 됐습니까? 최근 국토교통부에는 가짜 번호판 3천여 대의 정보가 담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가짜 번호판은 1,300여 대. 화물차 업계는 이것도 극히 일부만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세금도 다 냈고 등록 서류에도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내 차 번호판이 가짜다, 불법이다. 그래서 운행을 할 수 없다. 기사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황당하겠는데요. 그것도 운송회사에 돈을 주고 빌려온 번호판인데 말이죠. 심지어 이 운송회사도 속았다는 거잖아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과거 번호판 정보까지 시간을 들여 하나하나 추적하지 않으면 번호판이 가짜인지 아닌지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가짜 번호판이 대체 얼마나 있는 겁니까? 이 파악이 좀 되나요? 네, 화물차 공급을 규제하기 시작한 2004년 당시 영업용 화물차는 35만 대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만 대에 육박합니다. 신규 공급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40% 이상 화물차 번호판이 늘어난 셈이죠. 야, 정말 이상하네요. 그런데 이런 가짜 번호판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네, 그래서 가짜 번호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추적해봤습니다. 울산과 경주를 오가며 자동차 부품 납품 배송을 하는 40대 박모 씨. 몇 주 전 구미시청에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10년 넘게 운송회사에서 대여에 달고 다니던 번호판이 가짜라는 통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는 자동차 이제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결품이 되거든요. 그 결품에 대한 돈을 다 저희가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계약 해지가 되겠죠. 취재 결과 박 씨의 번호판과 같은 번호판으로 등록된 또 다른 화물차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쌍둥이 번호판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번호판 복제는 2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차종 바꿔치기. 화물차 운송기사들은 차가 노후화되면 차량은 새로 바꾸더라도 번호판은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총량 규제로 화물차 신규 번호판 발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새 화물차도 기존에 허가받은 차량과 같은 차종인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기존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서 새 차에 붙이는 과정을 합쳐 대폐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폐차 과정은 지자체가 아니라 각 시도의 화물차 운송사업자협회가 위탁받아 맡고 있습니다. 가짜 번호판 업자들은 이 틈을 파고듭니다. 협회가 보면은 국가로부터 위탁 위임을 받았는 대폐차 수리 통보서를 가지고 장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경북 지역의 대폐차 서류입니다. 분명 폐차되는 차량은 청소차인데 번호판을 새로 다는 차량은 일반 화물차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냥 등록 필증을 가져와서 확인만 하고 이상이 없으면 해주면 등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대체만 입력을 해주면 업무가 끝나버려요. 이렇게 발급받은 서류를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청소차용 번호판이 감쪽같이 일반 화물차용 번호판으로 변합니다. 청소차 번호판의 거래 시가는 500만 원, 트랙터 화물차는 5천만 원입니다. 순식간에 10배 껑충 뛴 번호판이 탄생하는 겁니다. 특수한 짐을 싣는 용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송료 면에서 유리했던 거죠. 운송료도 높았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내가 전문 운전자라면 그렇다면 끝에는 이제 트레일러를 하러 가야겠다 하는 게 있고 등록 차종을 조작해 비싼 번호판으로 업그레이드한 뒤 본격적인 복제가 시작됩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A씨에 등록된 화물차를 폐차하는 척하며 이 차의 번호판을 B씨의 운송회사에 팝니다. 번호를 팔았으니 A씨에서는 번호판을 말소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번호판을 말소시키지 않고 폐차 후 A씨 안에서 새 차량으로 바꾸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겁니다. 이러면 원래 번호판을 대체하는 번호판이 A씨와 B씨 두 군데 탄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번호판 무한 증식도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화물차 운송사업협회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한 쌍둥이 번호판의 탄생을 적발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대표차 필증을 한 개 끊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대구에다가 양도 양수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구에서 양도 양수 승인이 나고 나면은 또 한 사람은 경산이나 경북 안에 아무 데나 아무시나 가서 또 대체 가지고 이제 대체 등록을 해버립니다. 지역을 옮기며 대폐차 조작이 벌어지면 원래 번호판을 추적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번호판 세탁까지 되는 셈입니다. 저 앞물차를 다른 시도로 넘기면 그 비슷한 유형의 오물 탱크로리들이나 땅 대폐차가 가능하고 다른 시도로 넘어가면 다른 시도에서는 아주 유사한 차량으로 다시 대폐차를 하고 다시 그 차량을 들고 다시 어딘가로 또 넘어가면 넘어갈 때마다 번호는 바뀌고 차도 차대 번호가 계속 바뀌겠죠. 시도 운송사업협회들은 2015년 이전 통합관리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이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합니다. 전에는 이 전산화가 되지 않았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공용되는 전산화고 그전에는 수기를 했어요. 직원의 착오일 수도 있고 서류상에 어떤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 단계에서 그런 착오가 있었어요.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최근 강원도 고성과 충남 홍성에서도 가짜 번호판 업자들이 활개친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2016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작성한 첩보 문건. 강원도 고성의 공무원에게 자동차 교습소에 교습비를 제공하고 담당 공무원이 면허를 취득하자 아반떼 승용차를 사줬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그 업체가 200여 대의 불법 번호판을 형성한 사실을 확보했습니다. 가짜 번호판 업자가 공무원에게 운전면허 학원비도 대주고 차도 사주면서 화물차 번호판을 발급받았다는 겁니다. 당시 경주지청은 관할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식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진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강원도 고성군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을 찾았지만 이미 다른 지자체로 전출 발령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자도 지금 전출받거든요. 우리도 뭐 아반떼 줬다는 거 그건 좀 확실하지도 않고요. 그 당시 그렇게 받았으면 그 지금 뭐 거기를 갔겠어요. 그게 징계 받았지. 다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번호판 발급이 있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숫자는 잘 파악이 안 됐는데 50대 아래 쪽이라고 지금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고성에서 만들어진 화물차 번호판은 서울, 경기, 인천, 전남과 충남 등 전국으로 팔려나가며 쌍둥이 번호판으로 증식했습니다. 국토부는 고성에서 파생된 문제의 번호판이 30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 중입니다. 한만 브로커라지만 브로커 자체만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 공무원들하고 결탁하지 않으면 이런 남바들이 생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변두리 군에 가서 공무원들하고 결탁해서 그것을 생성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또 다른 데로 또 팔아먹는 거죠. 시스템이. 심지어 신규 발급이 금지돼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싹 무시하고 업자 원하는 대로 새 번호판을 내준 곳도 있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관내 화물차 번호판이 24개 늘어났습니다. 개당 5천만 원으로 시세가 가장 비싼 컨테이너 운반 트랙터 번호판이었습니다. 금지 규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홍성군 담당자가 그냥 허가해 준 겁니다. 고시에 따라 증차가 안 되는 건 맞죠? 신속도는 그냥 거의 그대로 확인해서만 해주고 있어서 잘못해준 거겠죠. 제가 지금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홍성에서 탄생한 번호판은 최근 대구시의 운송회사로 팔려나갔습니다. 홍성군의 업자는 약 7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4년 번호판 허가제가 도입된 뒤에도 이상하게 영업용 화물차는 35만 대에서 50만 대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운송업계는 50만 대의 영업용 화물차 중 10%인 5만 대가 가짜 번호판을 달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하나의 가격을 3천만 원이라고 치면 규모가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전국을 누비며 1조 원대의 암시장을 주무르는 업자들은 누구일까? 스트레이트는 강원도 고성과 충남 홍성, 그리고 경북 포항 등에 있는 문제의 운송회사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니요, 다른 데로 갔어요. 이상한 걸로 알고. 언제 이사 갔어요? 9월 말. 주소지는 대부분 시골에 위치한 허름한 건물들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사무실로 썼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여기는 비어있는데 오래됐어요.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운송회사였던 겁니다. 고성의 운송회사는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수회사는 이런 짓 하는 놈들이 다 빠진 사장 나쁜 놈 세워가지고 심지어는 캄보디아인가 뭐 스리랑카 놈을 회사 사장으로 올려놓은 경우도 있는데 여기 등기부 등본에 적힌 대표의 아파트를 찾아가 봤지만 입주자 명부에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찾는 분은 이분이고요. 이라는 분은 안 계시죠? 없어요. 공무원, 협회, 이걸 이용하는 업자들의 카르텔이 결국 1조 원대의 암시장을 키운 셈이군요. 빈 사무실에 바지 사장까지 내세운 가짜 번호판 업자는 지금도 어디선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얽히고 설키다 보니 정직하게 화물 운송업을 하고 싶어도 지금 누가 사기를 치는 건지 판별조차 쉽지가 않겠는데요. 시장이 혼탁하다 보니까 운송사업자들은 자기가 언제 법을 어길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상황을 기가 막히게 이용해 거액을 번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바로 가짜 번호판을 여러 차례 수사한 전직 검사였습니다. 경북 경주에서 20년 가까이 화물차 운송 사업을 해온 주춘옥 씨. 몇 년 전 화물차 번호판 7개를 샀는데 몽땅 가짜로 드러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침 번호판 판매자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2016년 주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조사실에서 만난 한 남성이 대뜸 강압적인 말투로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말이야, 우리가 시에서 좀 더 압수수색에 서류 갖고 왔는데 당신이 7대 말고 더 줄 줄 알아. 계속 머리 섰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뒤 또 다른 남성이 주 씨를 지나치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옆으로 쉬고 하면서 이쪽으로 자는 변호사는 그 변호사가 최고지 이래요. 아니 저도 뭐 세상 산 게 있는데 짬밥이 있는데 그 가들이 변호사 얘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러고 나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 그 를 찾았죠. 이들이 검찰 직원일 거라고 생각한 주 씨는 가짜 번호판을 산 것도 억울한데 처벌까지 받게 될까 두려워져 곧바로 구모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구 변호사의 사무실은 전북 전주, 경주부터 전주까지 서너 시간을 달려 찾아가자 구 변호사는 이미 사건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아래도 여기 왔다 갔다 내가 데려왔던 친구다. 그거는 그 대구 부장검사 지휘 아래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 이제 사람 매달리잖아요. 실제로 구 변호사는 검찰 수사를 본인이 자문하고 있다며 주 씨를 진정시켰습니다. 어떤 좀 알아주고 수사 개시되는데 제가 좀 관련이 있고
처음에 수사를 시작할 때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고 내용이 어떤 거 어떻게 방향을 잡고 하는 그 수사 진행에 대해서 제가 장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사건 끝나고 나면 다시 수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수임료로 최소 2억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최소한의 비용은 2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뭐 압니까? 그냥 뭐 보통 변호사 선임한다면 보통 뭐 2, 3천만 원 이런 생각이 있지. 사실 이 동네 생활비는 못한 겁니다. 1억 5천만 원. 현금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계좌에 입금되면 전부 세금이 잡히거든요. 다른 사실 없어요. 아예 주 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 변호사 선임이 아닌 자문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일단 약정은 자문 계약 형태로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할 일은 사건 번호가 안 들어가게 해야 돼요. 주 씨는 결국 계약금 2천만 원을 먼저 입금하고 등산 가방에 넣은 현금 1억 3천만 원을 대구지법 앞 카페에서 구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돈을 건네고 받은 건 계약서가 아니라 구 변호사의 서명이 적힌 입금표였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내가 쥐하고 나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입금표를 제가 또 좀 사달라 그랬죠. 하지만 알고 보니 주 씨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참고인일 뿐이었습니다. 돈만 날리고 1억 5천만 원 그것도 내가 신용대출 받아갖고 대출 받아 갖다 준다니 전직 검찰을 했던 놈이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 봐가면서 이 좀 뭐 어리숙하고 저한 사람들 세상 협박도 이런 협박이 없죠. 검찰 내부에 가짜 번호판 수사 내역을 뻔히 꿰뚫어보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간 구모 변호사. 스트레이트는 2014년 전주지검이 수사한 가짜 번호판 사건 범죄 처분 통보서에서 구 변호사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전주지검과 대구지검에서 가짜 번호판 사건을 여러 차례 담당했던 전직 검사였던 겁니다. 대구에서 운송회사를 운영하는 김모 씨도 2017년 8월쯤 낯선 이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김 씨를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회사의 공수사업 위반이 서울 도봉서에서 수사 중인데 그 전주에 변호사를 만나봐라. 그래서 운수사업을 잘한다. 풀어줄 것이다. 덜컥 겁이 난 김 씨는 구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할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로 해결을 하느냐 이 문제가 같은데 수사를 받기를 원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수사도 안 받고 그냥 조용히 덮게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소문이 나면 안 됩니다. 경찰에 행여나 소문이 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겁을 줍니다. 경찰들이 수사나 수사기관에서는 혹시라도 그런 소문이 나면 나중에 더 세게 들어. 절대 어디 말씀드려 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거액의 비용 이야기를 꺼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부르면 안 될 것 같고요. 현금으로 내놓을 없이 1억 5천 원. 너무 많다. 지금까지 제가 받은 금액이 최하가 2억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내놓을 없이 1억. 나는 제 생각이 이런 생각이 노골적으로 길 파선선에서 그 준비를 하면 안 되겠니? 장기적인 대기적인 안무라도 저의 체면을 한번 살려주시죠. 제가 그래도 네임밸류가 있는데. 곤란해진 김 씨는 자신이 어떤 혐의가 있는지도 모른 채 8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시간이 지나 뭔가 이상한 점을 느껴 도봉서에 직접 찾아간 뒤에야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던 건 자신의 차를 빌려간 다른 업체였던 겁니다. 뭐라고 할게 없다고 그냥 돌려보냈어. 김사님은 위반한 게 없어요. 서울 뭐가 위반했는데 거기에 김사님 차를 한두 번 몇 번 빌려주면 그것도 안 돼. 이런 거는 범죄가 아니잖아요, 감사가. 그렇다면 검찰청사에서 주 씨에게 바람을 잡고 김 씨에게는 전화를 걸었던 인물은 누구였을까? 이 사람은 화물차협회 등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 가짜 번호판 시장을 잘 알고 있는
검찰의 정보원 K씨였습니다. 구 변호사가 검사 시절일 때에도 수사를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사가 도대체 누구를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건 기분 나빠요. 이 사람들과 구 변호사와의 연결고리는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 알면 내가 2018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부가 구 변호사와 브로커 역할을 한 정보원 K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자 구 변호사는 뒤늦게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줬습니다. 구 변호사님 좋은 머리 가지고 검사하가 나오셔가지고 좋은 데 좀 서지 이거 뭡니까? 나는 받으면 없어 사람 입이 좋은 거라는 거 받을 생각 안 합니다. 여튼 불쌍하지 말아라. 가족이 말을 할게거든. 안 된다 이거. 스트레이트는 구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서울 사무실 등을 찾아 나섰습니다. 변호사님이 대구랑 막 전주 이런 데 재판 있으면 그쪽으로 가시거든요.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도 남겼지만 구 변호사는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문자만 보내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는 구 변호사를 지난 8월 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지 2년 만이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가짜 번호판 사건을 수사했던 전직 검사가 운송업자들의 등을 치는군요. 운송업자조차도 자신의 번호판이 진짠지 가짠지 모른다는 속사정을 오히려 이용을 했어요. 네, 더 이상 방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화물차 업계의 오랜 관행에 행정의 사각지대에 대놓고 위변조를 하는 업자들, 이 틈을 파고들어서 돈을 버는 변호사까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참 난감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골물대로 골문 화물차 번호판 시장을 이제는 좀 제대로 바꿔야 한다는 게 운송업자들은 물론 화물차 운전자들과 담당 부처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012년 국민권익위에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업체나 브로커 등이 번호판을 팔아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발행하는 대패차 서류로 인한 위변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도 적시했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화물차 번호판 시장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국토부는 왜 또 몇 년간을 계속 방관을 해왔는지 책임 있다고 생각해요. 2014년에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한 부패척결 추진단에서도 불법 번호판 비리에 손을 댔습니다. 협회 직원과 공무원, 운송업체 등 10여 명이 적발됐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정부가 화물차 운송기사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은 매년 1조 원이 넘는 상황. 이 가운데 가짜 번호판 화물차에 새는 지원금이 얼마인지는 파악조차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후 적발보다는 가짜 번호판의 탄생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쌍둥이 번호판을 만드는 데 악용되고 있는 대패차 과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했어요. 차라리 등록관청 옆에 놔두자. 이거 더 전사는 어떻게 확실하게 할 거냐. 안 그러면은 화폐에 있는 거를 뭐 관할관청이냐, 뭐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넘길 거냐. 뭐 이거는 뭐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논쟁해야 될 문제다. 또 시군구청, 등록사업소, 화물차 운송사업협회로 분리돼 있는 화물차 인허가와 등록, 대패차 업무 문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며 문제가 있는 번호판을 걸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내기 힘든 가짜 번호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업자들에게 속아 가짜 번호판을 달게 된 운송업자와 화물차 운전자의 피해를 구제할 방법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단 운전자의 경우 가짜 번호판인지 몰랐던 게 확인되면 6개월 임시 번호판을 발급한 뒤 문제가 없으면 정식 번호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번호판 일단 떼고
그거는 이제 감차되든 영원히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있다가 임시운행 허가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차량 등록 사업소 가서 지금 현재 남발을 받아온 겁니다. 하지만 운송회사에 대한 구제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화물차 번호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가짜 번호판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감시 사각지대에서 10년 넘게 방치된 구조적 비리가 이번에는 뿌리 뽑힐 수 있을지 스트레이트도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이 2019년 8월 12일 추적 침략 역사 지우는 21세기 신친일파라는 제목으로 방송한 내용 중 부산대학교 이철순 교수의 위안부에 관한 논평과 관련하여 이철순 교수 측은 위 방송 이후 본 방송사에 이철순 교수가 2019년 7월 19일 열린 북콘서트에서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논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당시 이철순 교수의 논평 전문을 본 프로그램 홈페이지 다시 보기 부분에 연결하여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는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63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진행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일우고요. 김효빈입니다. 자, 그리고 이세욱 팀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박진중 기자, 취재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이 되면서 되게 오랜만에 우리 마스크 벗고 오늘. 예. 네.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아마 이제 본방에서도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저희 옆에 이 칸막이가 있었거든요. 이 투명 아크릴로 돼 있는. 근데 그걸 오늘 되게 오랜만에 빼고 진행을 해봤는데. 어색하더라고요. 야, 이게 너무 효섭 선배가 가까이 너무 옆에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예. 이게 약간 그 멘트 할 때 소리가 좀 다르게 들립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칸막이 차이가 반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오늘 조금 생경한 느낌이었는데 물론 아직 이제 확진자 수가 뭐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위중증률이 상당히 좀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계속 건강 유의하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제가 지난주에 이제 재밌을 것 같다 예고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상당히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사실 상상도 못했거든요. 오랜만에 저희가 로드 아이템이라고 하죠. 길바닥. 카메라 출동 같은 느낌을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아이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원래 승용차 번호판하고 달고 또 거래하고 이런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자. 네. 기존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새 차를 뽑으면 등록소에 가면 등록하고 번호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물차 번호판이라는 거는 이제 영업용 번호판은 국내에서 총량제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새로 받을 수 있는 번호판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차량을 바꾸고 싶으면 내가 화물차를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번호판을 받는 게 아니라 기존에 시중에 있는 번호판을 그 차에 갖다 붙이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폐단들이 좀 발생하고 제도적인 좀 보완이 필요한 좀 아쉬운 점들이 있는 거죠. 지금. 네, 별게 다 가짜가 있다 이거 취재한다고 하길래 별게 다 가짜가 있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총량을 그러니까 관리해야 돼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총량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그동안 2004년 이전에 화물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물류비가 이제 좀 저렴해지고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생계에 또 타격을 입으니까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2003년도에 화물연대 파업. 네, 이게 맞습니다. 이제 다 과잉 경쟁 때문에 벌어졌던 파업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정부가 이건 과잉 경쟁을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이 번호판 총량제 규제였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로 생각해 보시면 개인 택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개인 택시도 번호판이 사실 돈이다 보니까 무슨 이제 뭐 거의 억대까지 갔대더라. 뭐 이제 이래서 그 회사차 영업하시는 우리 기사님들이 개인 택시를 하시려면은 기존에 있는 번호를 사셔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많이 익숙하실 테니까 화물차도 비슷한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대수가 좀 더 훨씬 많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35만 대에서 15만 대가 늘었단 말이죠. 네네. 근데 번호판 개수는 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까지 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좀 풀어주고 그렇지. 허가를 내주고 이런 통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15만 대까지 그 수량이 안 된다.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일단은 번호판도 그 차종에 따라서 가격대가 좀 다르던데 아까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차들로 이게 탈바꿈을 하는 거예요? 제일 비싼 차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아는 이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그러니까 차종, 트레일러? 예, 그러니까 트레일러라고 하는데 원래는 트랙터입니다. 트랙터. 그 차 이름이 우리가 아는 트랙터는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농기계로 알고 있는. 저도 농기계 트랙터 그 이름하고 똑같아가지고. 예. 근데 처음에 가서 물어보니까 정해진 이름이 트랙터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차, 그게 트랙터인데요. 예. 그 차 번호판이 가장 비쌉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이 트랙터를 이용하면 다양한 이제 화물을 나를 수 있고 또 무게가 또 많은 거를 나를 수 있고 또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다 기계로 올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수 일하지 않아도 노동력이 그만큼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약간 편하다. 이제 산재 위험도 좀 덜하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선호하는 차가 트랙터다 보니까 번호판이 이제 비싼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반 카고 트럭 있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트럭이 한 3천만 원 선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싸요? 예, 그게? 그렇습니다. 가격이 이것도 시장 가격이라서 변동이 심한데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 트랙터 같은 경우는 최고로 한 6천만 원까지 간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카고 트럭은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순입니다. 사실 운송하시는 분들은 그 차 자체가 그냥 재산이니까. 맞습니다. 집이에요, 집. 예, 맞습니다. 예, 거기서 뭐 장거리로 대부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트럭 안에 뭐 침대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거기 정말. 제가 이번에 취재하면서 그 뒤에 타봤거든요. 거의 한 명, 한 2명 정도 누울 수 있더라고요. 그 트랙터 그 뒤에는 그러니까 장거리 운전하실 때는 잠깐 쉬실 때 거기서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승용차랑 달라서 내가 새 차 샀다고 해서 번호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이게 치열하겠어요? 엄청 치열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격이 또 치솟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는 거고. 그렇죠. 예, 내가 트랙터를 이제 샀어요. 새 차를 이제 사가지고 아무리 이제 화물차 영업을 하고 싶어도 번호판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은 많은데 번호판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가격은 오르고 뭐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번호판을 샀단 말이에요. 네. 사서 일단 잘 다녔어. 네네. 운송도 잘 하고 뭐 어쨌든 뭐 돈도 벌고 뭐 당연히 생계니까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죠. 네, 그렇죠. 이 번호판 가짜야. 네네. 너 2달 있다가부터는 너는 이거 운행 못해. 네네. 아니 이런 청천벽력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이 다 등록을 할 때 세금 내고, 그렇지. 또 관련 그 담당 부처에 가서 허가도 받고, 지자체 가서 이제 허가를 받는 거죠. 다,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면 이제 자동차 등록소에 가서 등록하고, 그렇죠. 또 등록세도 내고, 다달이 뭐 세금, 자동차세 관련된 것도 다 내고, 그러면서 이제 허가를 받고 번호판을 붙였는데 이제 와서 가짜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억울하죠. 저는 처음에 이 아이템만 들었을 때는 트럭도 대포차가 있나? 네. 우리가 흔히 대포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번호판을 바꿔가지고 이 등록이 정식으로 돼 있지 않은 차를 우리가 흔히 대포차라고 범죄에 많이 이용되는 그런 차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식으로 이 모든 절차가 다 기록이 돼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서로 다 실제로 존재하는 차인데 이게 가짜면 돈 내고 이거 번호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죠, 당연히. 정말 납득이 안 돼서 억울하다고 이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다 등록하고 가서 번호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 수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등록 원부에 다 뭐 차량 번호, 언제 이전됐고 이런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거기에는 가짜로 써 있지도 않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제일 큰 문제는 이거는 뭐 책임이랄 것도 없는데 갑자기 가짜라고 말을 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안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가짜 번호판은. 맞습니다. 저도 공무원들 만나봤는데 업무를 잘 모르고 미숙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자리는 기피 부서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복잡하고. 복잡하고 어렵고 민원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한 6개월 왔다가 바로 병가를 낸대요. 예, 그리고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고 하고 그 정도로 이제 업무가 어렵다 보니까 처음 발령받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임용되고 처음으로 해서 와서 그 자리에 앉혀놓다 보니까 못 견디고 예, 그리고 이제 모르니까 그냥 해주고 그렇지. 예, 그러니까 행정 절차상에서 이게 다 서류는 완벽한데 그 전 단계에 이게 해줘도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를 자체를 판단할 기준이 없구나. 그렇죠. 모르는 공무원들이 꽤 되는 거죠. 아직 스트레이트 팀은 병가 낸 친구는 없죠? 갑자기 아니 갑자기 깊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진준 넌 너무 크게 웃는데 조만간. 네. 아니 근데 참 저는 단순한 궁금증이 드는 게 아까 보면은 이제 뭐 그 광역 단체만 바꿔가지고 이제 가짜 번호판이 막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막 쌍둥이 인식하게 번호판이 되는. 생기죠. 그게 관리가 안 되는지가 궁금한 게 저희 가다가 어디 교통법규 위반하면 그렇지 딱지. 경찰이 와서 이렇게 조회해 보잖아요. 네. 그럼 그래서 쫙 뜨잖아요. 네. 이거 뭐 소유자가 누구고 뭐 이런 거. 근데 이분들도 뭐 걸릴 때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교통 위반을 이게 할 때. 등겨보면 뭐 이게 안 나오고 그게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동차 등록소에서 등록을 정상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번호고 정상적으로 거리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헷갈려요. 아니 가짜 번호판을 운행하면 안 된다고 결국 막는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당초에 태어나면 안 되는 번호판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신고는 받아주고 운행은 되니까 그건 또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가 너는 잘못된 애야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와가지고 나중에 그렇죠. 야 진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이건 미치겠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런 아이템 이제 취재 보고를 받았을 때 궁금한 게 아니 그러면 이런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가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혹시라도 뭐 배상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제 그걸 물어봤더니 그건 또 그 전혀 상관없는 분야인 게 화물차 업계는 또 화물차 업종끼리의 보험이 있습니다. 공제보험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이 있더라고요. 따로 공제조합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가입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손해배상 같은 것들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차 업계만의 리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그 타고 다니는 승용차와 뭐 접촉 사고든 뭐가 났을 때 이런 차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건 또 중요한 정보네요, 사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그렇지만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어쨌든 이제 이권을 놓고 안 되는 번호판을 찍어내서 그렇지. 그걸 유통시켜서 이권을 폭리를 취하는 업자들이 있는 거죠. 있는 그건 거죠.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중간에 또 우리 방송 내용을 보니까 이게 업자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누군가는 어쨌든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도장을 찍어주셨다가 또 문제된 케이스들도 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2014년에는 영등포구청 직원이 이렇게 임의로 도장을 찍어줘서 번호판을 발급해줬다가 돈을 받고 그러니까 뭐 필리핀 여행 가는데 여행비를 받아가지고 그게 적발돼서 구속된 사례가 있고요. 부안에서도 공무원이 한 3천만 원인가요? 뭐 수천만 원을 받고 또 업자와 결탁해가지고 이제 번호판을 이렇게 발급해준 겁니다. 불법이죠. 그래서 또 이제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과거만 있지 않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추측이 될 만한 사례들이 저희가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홍성 사례가 그렇죠.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해주면 안 되는데 해주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해요. 뭔가 우리가 의심은 되는데 아직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의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네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의아하다. 의아하다. 네네. 아니 근데 그러면은 또 그 협회 말이에요. 네네. 왜 끌어달라 그러면 서류를 다 끊어주는 거예요? 협회는 당연히 회원사들 입장에서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협회 입장에서는 회비를 내는 회원사가 좀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호판을 떼고 붙이고 헌차에서 세차로 바꿀 때 번호판은 보통 그대로 화물차는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과정에 이 관리 감독을 이 협회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관리 감독이 좀 허술한 관청에서 하는 때보다는 사각지대에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준 씨가 우리 박진윤 기자가 화물차를 몰다가
얘를 폐차를 하고 이제 제가 새 화물차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중 기자한테 샀어요. 네. 너 번호판 팔아. 네. 샀는데 문제는 그럼 이 번호판이 없어져야 되는데 말소를 해야 되죠. 가지고 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니까 갑자기 경기에 있던 게 네. 갑자기 서울 뭐 이렇게 해갖고 번호판이 하나가 또 생겼네. 네. 그렇죠. 그 업무를 이제 야. 제가 갖고 있던 번호판에 차를 좀 바꾸고 싶잖아요. 또 이제 그 번호판을 좀 갖고 협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협회에서 위탁받은 게 바로 대폐차 업무를 위탁받고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대폐차 필증을 받으면 그 필증을 가지고 자동차 등록업소에 가서 등록하면 번호판이 또 나오는 겁니다. 이거 약간 플라나리아 기억나요? 옛날에? 플라나리아. 예, 이렇게 앞에 딱 자르면은 머리가 두 개인데 살아 있잖아. 그렇죠. 면도칼로 아마 생물 시간에 옛날에 해봤잖아요, 우리. 야,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번호판이 이렇게 쪼개졌는데 얘는 안 죽고 그대로 둘 다 살아 있다는 게 정말 전 상식적이진 않아요. 저도 결국 폭탄 돌리게 돼요. 맞습니다. 이걸 맨 마지막에 갖고 있는 사람이 걸리면 모든 책임은 맨 마지막에 갖고 있던 사람이 지게 돼 있습니다. 야, 이거는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뭐 운이 없는 거야. 이건 뭐 참 지금 구조적으로 당하는 사람도 내가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게 돼 있네요. 네. 한 공무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발 우리 관청에 좀 갖고 와서 일을 터뜨리지 말아주세요. 이럴 정도로 미치겠네. 네. 그냥 남의 동네 가서 문제가 터지면 거기서 해결할 건데 야. 왜 우리 동네에 갖고 와서 등록을 해가지고 문제가 터져서 나를 힘들게 하냐. 뭐 이렇게 얘기. 아니 그러니까 그게 꼭 올바른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멘트라는 걸 떠나서 그렇죠. 이게 똑같은 상황이 바로 옆 동네에서 터지면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편한 거니까 이해는 솔직히 가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그만큼 만연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어쨌든 그렇게 그 중간에서 장난을 쳐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업자가 있다는 걸 우리 박전준 기자의 취재로 또 오늘 확실히 알 수가 있었고 오늘의 사실 씬 스틸러는 다른 분이신데 선지자가 야 세상에 변호사라는 분이 아니 법을 이용해서 변호사라는 건 물론 이제 당연히 영리 활동입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법 지식을 가지고 좀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제 조력을 해주는 대가를 받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사실. 너무 취재 거부도 이렇게 쿨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전화도 드리고 지금 사무실이 3곳입니다. 서울, 대구, 전주. 그래서 전국적이시네. 등기부 등본도 띄워보고 집이 전주로 돼 있으시더라고요. 찾아가 봤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호남 수도권을 아우르시는군요.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알기 어려운 그러니까요. 구조잖아요. 뭐 가짜 번호판. 근데 이 구조를 자신이 수사를 하면서 검찰, 검사 출신이니까. 그렇죠. 네, 심지어 내가 그걸 수사했던 검사니까. 그러니까요. 워낙 그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운송업자들이 취약점을 갖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간에 그 브로커 같은 사람이 저는 사실 제일 얄밉긴 했습니다. 그 브로커도 이제 이 바닥에선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화물차 번호판을 어떻게 조사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걸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변호사가 이제 검사일 때 수사를 하면서 좀 조력을 받았나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무장 같은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알고 계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끼리 이제 정보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건 뭐 이렇게 문제될 만한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나서가지고 기사님한테 가서 문제 되겠는데 변호사 찾아가. 그분이 잘해. 이거 아닙니까? 그분이 잘해. 그걸 다 지금 검찰청사 안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만난 피해자 한 분이 바로 검찰청사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갔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로 그 변호사가 잘해. 뭐 이걸 딱 들으신 거예요. 매점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그분을 변호사를 찾아갔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모든 걸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지. 내 그럴 줄 알았다며 조용히 넘어갈 거면 거의 뭐 1억 뭐 내가 원래 2억인데 사실 수임료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수임료는 아니죠. 뭐 그렇죠. 정확히 수임은 한 건 뭐 아니에요. 고문 뭐 자문 뭐 이렇게 하자고 그랬다면서요. 금액이 너무 커요, 사실. 이 정도면. 그 피해를 당하신 운송업자들도 그 동네에서 제가 만난 분들은 경주, 대구 뭐 이쪽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동네에서도 자기들은 2, 3천이면 아주 부장검사 출신도 우리가 이제 수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셨는데 이제 불안하시고 또 그 검찰에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 재산이 날아갈까
이런 걱정들을 하셨던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니네가 불법으로 이익을 취해서 발생한 문제 덮으려고 돈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불법이라는 게 문제는 운송 기사님들은 알지를 못했다는 게 일단 문제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니까. 네. 그리고 그 구조적인 문제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겁을 준 거죠. 그렇죠. 네. 겁을 줘서 무마 내지는 아예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정말 엄청난 거액을 받아내는 게 과연 도의적으로 옳은가에 대해서는 아마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시겠습니다만은 굳이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운전을 하고 있다면 이 번호판이 나도 모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빨리 넘겨서 터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 대안이 참 아까 우리 김효뱅크도 박 기자한테 물어봤습니다만 이 방법이 참 또 마땅치가 않네요. 그게 맞습니다. 문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으로 돌아다니는 시중의 번호판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니까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송업자나 아니면 운전을 하시는 이제 분들이나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걸 빨리 좀 정리를 하자 이 선에서 그걸 제대로 파악하고 다 허가를 내주던지 아니면 싹 다 말소를 시키던지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한번 해보자. 말소가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정말 이게 아이고 그리고 다 등록시켜주면은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또 그런 형평성의 문제를 분명히 제기를 할 거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은 이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번호판을 샀던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제책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말소가 되고 6개월간 임시 번호판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도 위스탁 계약을 이제 지입으로 들어가는 계약을 못할 경우에는 이제 번호판을 주겠다라는 첫 번째 사례자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대안으로 마련되고 있는 모습은 있는데. 그럼 어쨌든 가짜 번호판을 조금씩 줄여 나가겠다는 의지로는 보이네요. 그게. 그렇죠. 지금 국토부가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3,000 몇백 대의 제보를 받은 가운데 1,300대를 가짜를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찾고 있어요. 아니 3,000 몇백 대 중에 1,300대면 거의 30~40% 아니에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계속 찾고 있습니다. 계속. 저도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차량 관련된 거 좀 뒤져보다가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그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걸 좀 봤거든요. 이게 차가 2대더만요. 앞에 모체가 있고 뒤에 그런가요? 네, 컨테이너를 싣는 요 차는 트래커 아까 얘기했을 때 요 뒤에 앞에 게 트랙터, 뒤에가 트레일러. 네, 그렇게 나눠요. 이거는 그 자동차 등록도 따로 한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 2대를 혼자 끌고 다니시는 건데 내가 봤다니까. 근데 이 트랙터는 6천만 원인데 이 트레일러는 몇만 원 안 하더라고요. 번호판이. 그래서 이 트레일러는 증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이게 거의 차량 가격도 몇 억대고.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그분들은 집 사시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갑자기 내 집 주소가 잘못됐다고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맞습니다. 비단 우리 운송하시는 기사님들이 욕심을 부렸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조금 이런 시선은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의 그런 건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네. 저런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정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쨌든 국토부가 조금씩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좀 지켜보면서 스트레이트 팀도 보면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 때랑 굉장히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녹화 때 좀 이렇게 하지. 저는 이 스트레이트 후가 맞는 거죠. 저는 후만 출연해야 되는 거라.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홀가분해라. 아니 그리고 또 오늘은 스튜디오에 갑자기 날파리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와가지고 초반부터 현재 전국을 누비고 있는 영업용 화물차 수만 대가 사실은 가짜 번호판을 달고 다니고 있다는 파리가 너무 지금 내 앞에서 알짱거려서 진준이가 지금 잡았어요? 같아. 잡았어. 마음껏 해. 네. 잡았습니다. 야 이게 이건 형 박수 받을 일이에요. 이건 박수 받을 일이에요. 답답했네. 제가 잡았습니다. 잡으셨어. 김효 뱅커가 잡기가 어려워요. 정말 김효 뱅커가 잡으셨을 때 카메라 감독님들이 밑에서 박수를 치셨다는. 그러니까요.
어쨌든 현장 많이 다니면서 이번 주 아이템도 너무 고생했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중 기자 오랜만에 로드 아이템 너무 잘 봤습니다. 예. 클로징 하시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아니 애들이 이것만 들어. 큰일 났네. 아니 스튜디오 녹화를 좀 잘하자고 진준아. 스트레이트 후가 맞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